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같은 구역에 있었다. 그는 일도 찾고 경험도 넓히고 싶어서 우선 그곳들을 방문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주홍색 천과 흰색 담비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단순하지만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아, 내 백성이 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본 거지? 왕들이 보는 세계는 아주 단순하다는 걸 어린 왕자는 몰랐다. 왕들은 누구를 보든 다 자기 신하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이 잘 보이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마침내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되어 적잖이 자랑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두리번거리며 앉을 곳을 찾았지만 행성 자체가 왕의 흰 담비가죽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피로에 지쳐 하품을 했다. 왕의 앞에서 하품을 하는 행위는 예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왕이 말했다. 하품을 멈출 수 없어요. 어린 왕자가 당황해서 말했다. 오래 여행을 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하품하는 걸 허하노라. 몇 년간 사람들이 하품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품은 꽤 궁금한 것이지. 자, 다시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하품을 못해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품을 하되 어떤 때는 왕이 불분명하게 웅얼거렸는데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자기 권위를 존중받는데 집착하는 면이 있었다. 그는 불복종을 참지 못했다. 그는 절대군주였다. 하지만 마음씨는 착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다. 만일 내가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 어느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신하라고 명령한다면 장군이 내 말을 따르지 못한다 해도 그의 잘못이 아니지. 내 잘못인 것이다. 왕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소심하게 물었다. 앉기를 허하노라. 왕은 대답하고 나서 흰 담비가죽 망토 자락을 위엄있게 몸쪽으로 당겼다. 어린 왕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별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이다.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걸까? 폐하,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질문을 허하노라. 왕이 다급히 말했다. 폐하, 여기서 무엇을 다스리세요? 전부. 왕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다. 전부요? 왕은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자기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항성들을 가리켰다. 저걸 다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전부 다. 왕은 대답했다. 왕은 절대군주일 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별들도 즉시 복종해. 나는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거든. 그런 권력에 존재한다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다. 만일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하루 동안 석양이 지는 걸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어쩌면 100번이나 200번도 볼 텐데 의자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말이다. 어린 왕자는 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떠올라서 조금 울적해졌으므로 용기를 내어 왕의 자비를 구했다. 저는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어요. 제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내가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가라고 명령하거나 문학가처럼 비극작품을 쓰라고 명령하거나 바닷새로 별하라고 명령한다고 해보자. 그가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한다면 그와 나 둘 중에서 누구의 잘못이 되겠는가?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폐하의 잘못이지요. 네 말이 맞다. 각자 실행 가능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권위는 우선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 내가 내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합리적인 명령을 할 때만 백성에게 복종하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거지. 해가 지는 건요? 일단 질문한 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너는 해가 지는 걸 보게 될 거다. 내가 명령할 테니. 단 내 운영 원칙에 따라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언제인데요?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왕은 커다란 달력을 뒤적거렸다. 그건 그러니까 대략 오늘 저녁 7시 40분 정도가 되겠구나. 그때 내 명령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거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지금 당장 해가 지는 걸 보지 못한다니 아쉬웠다. 벌써 지루해졌다. 저는 이곳에서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떠나지 말라. 신하가 생겨서 무척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던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마.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 하지만 여긴 재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난 내 영토를 아직 다 돌아보지 못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여긴 사륜마차를 둘 공간이 여의치 않아. 걸어다니면 너무 피곤하거든. 하지만 제가 이미 다 봤어요. 어린 왕자는 행성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봤던 것이다. 그런데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재판하면 된다. 왕이 대답했다. 그건 가장 힘든 일이다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지. 내가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현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들쥐가 살고 있는 것 같다. 밤에 쥐 우는 소리가 들려. 그 늙은 들쥐를 재판하라. 가끔 사형을 명해도 된다. 들쥐의 목숨은 네 재판에 달려있다. 하지만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아껴야 한다. 딱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는 사형 집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떠나는 게 좋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상 왕을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이행하길 원하신다면 합당한 명령을 내려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1분 내로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상황이 무르익은 것처럼 보이면요. 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며 출발했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겠다. 왕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엄중하고 권위 있는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진짜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하는 동안 속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꾼이 살고 있었다. 드디어 나를 찬양해 줄 사람이 오는군. 멀리서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마자 허영꾼이 소리쳤다. 허영꾼에게 다른 사람이란 자신을 찬양해 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인사를 하기 위한 거란다. 내게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한 모자야. 불행히도 지금까지 이곳을 지나쳐간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손을 마주쳐보려. 허영꾼이 충고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하고 박수를 쳤다. 허영꾼이 모자를 들어올리더니 세련되게 인사했다. 왕이 있던 별보다 더 재미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박수를 쳤다. 허영꾼이 모자를 들어올려 다시 인사했다. 5분 정도 똑같은 일을 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지쳐버렸다.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하지만 허영꾼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신을 칭찬하는 말밖에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 넌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니?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옷도 가장 잘 입고 제일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이란 걸 인정한다는 의미야. 아저씨는 이 별에 혼자 살잖아요. 기분 좀 맞춰줘. 그냥 찬양해다오. 아저씨를 찬양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그게 왜 아저씨를 기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분명 이상한 구석이 있어. 어린 왕자는 여행하는 내내 그 생각만 했다. 감사합니다.